그리고 가을 겨울님 눈 밑에 아테콜이라는 콜라겐 생성 주사를 맞았는데 병원 말로는 100% 다 스며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중안면부 거상될 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스며든다는 거는 아테콜은요 콜라겐 생성 주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아테콜 자체는 볼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콜라겐이죠. 근데 스며드는 게 아니라 비교적 사실 아테콜은 안정적인 필러예요. 다만 녹일 수는 없어요, 아테콜은. 근데 대부분 아테콜은 깊은 층에다가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제거가 쉽습니다. 제가 아까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필러 제거할 때 얕은 층에 있는 필러는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얕은 층에 필러가 있으면 제거하기가 어렵고 깊은 층에 있으면 제거하기가 쉽다. 깊은 데가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이유는요, 만약에 얕은 층,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필러 있는 걸 얕은 층에서 들어갈 때는요, 얕은 층에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들어간다면 얕은 층에 있는 게 더 쉽겠죠. 그런데 우리 얼굴에다가 아무데나 칼자국을 낼 수가 없잖아요. 절개를 아무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입 안, 또 이 귀 옆, 이런 잘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접근을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만나는 데는 얕은 층이 아니라 깊은 층이에요. 깊은 층에 있는 건 제거가 가능한데 얕은 층에 있는 건 제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제거가 훨씬 어렵고, 또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거하고 나서 얕은 층에 흉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제거 하나마나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얕은 층에 있는 필러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렇게 굴곡이 바깥쪽으로 비쳐 보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비쳐 보인다는 거는 이렇게 얕은 층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비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ят은 층에 있는 필러들이 참 이게 고약하고 제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얕은 층에 필러 넣지 말아야 되는데 왜 얕은 층에 자꾸 넣냐 하면은요, 주름 없애려고 자꾸 얕은 층에 필러를 넣어요. 특히 이제 불법 시술하시는 분들이 그러고요. 의사들 중에서도 좀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 필러 가지고 주름을 없애려고 그러다 보면 깊은 층에 넣으면 주름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얼굴 표정 근육보다도 더 바깥쪽에다가 주사를 넣어서 그 주름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제거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다행히 아테콜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가의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게도 아테콜은 제거하지 못하는 필러인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아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의사들만 수술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의사들만 놓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가니까. 싼 필러가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가격에 의해서 그런 게 또 컨트롤되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테콜을 얕은 층에 넣어서 제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깊은 층에 볼륨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치 때문에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그 나중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고요. 중안면부 할 때, 중안면부 거상할 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미용님은 필러를 팔자주름 없애기 위해서 넣었는데 위에 입술로 흘러내려와서 입술이 한쪽이 불룩 나왔어요. 시간 가면 없어지나요? 아니면 제거할 수 있나요? 입술에 있는 건 제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 가면은, 근데 팔자주름에서 입술까지 흘러나올 정도의 그 필러는 조금 좋은 필러가 아니네요. 좋은 필러 너무 많이 흘렀는데, 그거 팔자주름에서 입술까지 그 인중을 완전히 다 그냥 횡단을 했다는 얘기잖아. 글쎄, 그거는 그 좋은 필러가 아니고, 만약에 입술에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면은 제거할 수 있고요. 물론 시간 가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되게 그렇게 넣은 것들이 제거되는, 그러니까 저절로 흡수되는 하얄루론산 계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코인 경우에 이제 제가 아까 이 케이스를 제가 들고 왔는데, 코 말고 이 콧대를 넣으면서 이 미간 쪽을 넣어요. 그래서 콧대하고 미간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이 경우에 제가 이게 비슷한 사진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요거보다 더 조금 제가 실수한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에 있는 필러를 개방형 코 성형술 접근으로 제거를 하려고 이쪽에 들어가서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열심히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요 케이스도 약간 그런 경우인데, 이마에 있는, 그러니까 미간하고 콧대 위쪽 부분에 있는 거는 전혀 제거를 못 하고요, 아래쪽에만 제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이상한 모양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욕 정말 바가지로 먹고 고생 직사게 했는데, 바로 그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쪽에서는 이마 내시경, 아까 엔도타인이라는
접근이라는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엔도타인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엔도타인 접근을 통해서 미간 쪽으로 위쪽에서 내시경으로 접근하고 이마 쪽에서 내시경으로 접근하고 또 아래쪽에서는 코 쪽으로 접근해서 그 두 방향으로 위하고 아래에서 동시에 접근해서 이걸 제거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고 들어갔으면 제가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코 수술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처 위쪽에 있는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아래쪽만 제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 경우가 아니고 이제 바로 그 케이스는 아닌데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미간, 그러니까 진짜 미간이죠. 보통 우리가 미간 그러면은 여기를 미간이라고 하는데 이 위쪽서부터 전체, 그러니까 이마의 아래쪽 부분에 필러가 잔뜩 그러니까 이물질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게 콧대까지 흘러서 있는 부분에서 제가 콧대 부분만 제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깨달았죠. 100% 이걸 다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딱 제거하면은 좋을 거야 생각하고 제거했는데 그거보다 더 위쪽에 있는 건 제거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모양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할 수 있더라도 주변하고 굴곡이 더 만들어지지 않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라서 제거할 수 있는 걸 그냥 마치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제거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얻은 교훈이 이 이물질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은 수십 년간 그냥 있었어요. 그냥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근데 모양이 안 이쁘거든. 그래서 이걸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제거해버리고 제거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남게 되면은 그 계단 차이에 의해서 훨씬 더 어색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꼭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젊은 사람들이 눈썹을 위쪽으로 끌어올렸을 때 생기는 주름들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동안 시술을 할 때 어떤 이제 착각들을 하냐면 의사도 그렇고 시술 받으시는 분들도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은요.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함몰들. 예를 들어서 눈썹 위에 이렇게 지금 눈썹 위에 이렇게 함몰이 있거든요. 이 부분 인상 쓰는 이 추미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함몰이고요. 또 얼굴에 있는 인디안 주름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젊었을 때부터 그냥 정상적으로 있었던 함몰이나 주름들을 나이가 드셔서 그게 늙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늙어서 생겼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자꾸 뭘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지금 주름 없애려고 여기다 자꾸 뭐를 집어넣으셨고 또 여기다가도 이렇게 자꾸 집어넣으신 거죠. 거기는 원래 꺼져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희생당하는 게 이제 주로 인디안 주름이라고 하죠. 인디안 주름, 여기 인디안 주름. 젊은 여자들한테 많이 있는 주름이거든요.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볼이 약간 이렇게 꺼져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걸 다 채우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이 들어서 생긴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근육이 움직이면 이렇게 함몰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몰들이 있는 얼굴이 아니더라도. 얼굴에도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뭔가를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뭐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이제 요런 우리가 이제 기회를 통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요. 이마는 조직이 얇잖아요. 그래서 제거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마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내시경으로 이제 조직 사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시경으로 조직 사이를 이게 사실 이제 책을 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게 내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에를 볼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 또 눈 밑에 이물질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안검 성형이라고 속눈썹 아래쪽으로 절개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가장 이물질이 많이 주입되는 경우에는 팔자주름 그리고 볼 또 턱선 이런 데다가 이제 많이 주사하거든요. 이 안쪽에는 이 볼 쪽에는 우리가 그냥 제거가 가능해요. 그냥 쉽게 제거가 가능하죠. 입안 쪽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심부볼 지방으로 제거가 가능한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볼륨이 울퉁불퉁하게 있는 경우에는요. 이제 안면거상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면거상술에 의해서 이 안면거상술로 다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안면거상술로 제거를 하고 그 자체 볼륨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볼륨을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사실은 1년 전쯤에 요 비슷한 내용
내용으로 비욘드에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안 볼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 또 하안검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 또 턱 밑에 절개를 통해서 제거하는 거, 또 이마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 또 콧대 필러를 개방형 코 성형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건 100% 다 제거할, 이게 암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100% 다 제거하려고 노력하다가 이 바깥쪽의 모양을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적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내일 게시판에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